종양내과 신병용입니다. 아마 그 저환자분들도 꽤 계신 것 같아서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그 세계 폐암의 날을 맞이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공부를 해보고 있는데, 아까 앞쪽에는 어떻게 수술을 하는 날을 보여줬다면, 이번에는 저희가 무슨 약을 쓰고 있는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폐암은 아마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암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제 가이드라인을 만들거든요. 매년 가이드라인 만드는데 1년에 가이드라인이 4번이 바뀌는데 한 2번 정도는 대대적으로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폐암이라는 거는 매년 신약이 나온다, 간단히 얘기하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이 없어도 내년에는 약이 있을지 모르고 그 다음엔 또 약이 있을지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어떻게 하면 아무리 사기암이어서 완치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몇 년이 지나면 정말 좋은 약이 나오고 그 약이 자기한테 잘 맞아서 완전히 바뀔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희망을 잃지 않고 버틸 수 있는 데까지 버텨보는 게 가장 좋은 치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폐암의 그 치료는 옛날부터 항암화학제, 그러니까 옛날에 쓰던 오래된 항암제들입니다. 항암제들은 맞으면 머리도 빠지고 울렁거리고 힘들다고 했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한 약제가 바로 항암화학제입니다. 그 뒤에 이제 표적치료제가 나왔고요. 표적치료제는 사람마다 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찾아서 준다. 그래서 일종의 폐암을 많이 세분화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환자들한테 항상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폐암은 똑같은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해보면 다른 폐암입니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폐암인지를 찾는 게 자기한테 가장 맞는 약을 찾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와서는 면역항암제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면역항암제도 처음에는 한 가지 약만 쓰다가 지금 면역항암제 2가지를 같이 쓰기도 하고 심지어는 3가지를 함께 쓰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해 다른 약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이제 그런 의미에서 개별 맞춤 치료라는 걸 합니다. 즉 어떤 환자인지를 골라내서 그 환자한테 각각 다른 약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모두 달라진다고 의미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환자를 어떻게 구별할 거냐, 그게 중요한데요. 저희가 알고 있는 표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정말 많은 표적들이 있고 이런 수많은 영어로 써진 이 많은 것들이 다 표적입니다. 그런 표적들을 어떻게 찾느냐가 중요한데요. 저희가 어떻게 찾을 거냐면 면역염색이라고 해서 염색을 할 수도 있고, 혈관 제자리 면역 검사라고 해서 검사를 하거나, PCR 분석이나 차세대 유전자 분석이라고 해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검사까지 하거든요. 근데 지금 차세대 면역 유전자 검사는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 한 150만 원 정도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환자 부담은 50%, 그래서 한 75만 원 정도 환자 부담을 하면 그런 암세포를 가지고 면역 분석, 이런 그 유전자 분석을 정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안 좋은 소식이긴 한데 12월부터 폐암만 50%로 계속 보험을 해주고요. 다른 암은 이제 안 해줘요. 그래서 다른 암은 아마 20%가 될 거예요. 그러면 왜 폐암만 50%를 해주냐? 그러면 그만큼 폐암은 차세대 유전자 분석을 해서 얻을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폐암 환자들한테는 차세대 유전자 분석을 계속 보험을 50%로 해줍니다. 근데 더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저희 생각이긴 하고, 근데 그렇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워낙 그 고가의 검사이기 때문에 아마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암에 걸리면 2번은 의료보험을 할 수 있어서 75만 원씩 2번 내면 2번의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반복해서 하느냐? 사실은 암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게 약을 먹거나 약을 치료하거나 하면 암이 변해요. 내가 도망갈 길을 마련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어떻게 도망갔냐를 찾기 위해서 분석을 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유전자 분석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복돼서 돈을 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한 가지 방법으로 액체 생검이라는 걸 합니다. 아마 그
폐암 그 조직 검사를 해보셨을 거예요. 검사하기 무척 힘들잖아요. 바늘로 찌르고 그러기 힘드니까 지금 피만 뽑아서 간단히 검사하자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저희 병원에서 외부로 나가는 것도 있고 75만 원 정도의 가격에 할 수 있는 것도 있는데요. 외부로 보내는 거는 거의 한 300만 원 가량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고가여서 저희 병원에서도 조금 더 자세히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있으면 그런 것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주로 환자의 유리 DNA, 혈액 내에 있는 DNA를 뽑아서 검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엑지 생검은 검진뿐만 아니라 치료 후에 재발하는지 여부, 그다음에 어떤 치료법을 선택할 건지에 따라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가장 유명한 표적은 뭐냐? 우리가 다 아시다시피 폐암에서 제일 많은 건 EGFR이라는 검사예요. 뮤테이션이에요. EGFR 돌연변이는 우리 몸에 있는 EGFR 수용체의 변이를 말합니다. 주로 암세포에서 발현하고요. 암세포의 돌연변이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EGFR 돌연변이의 제일 흔한 것이 19 델리션이라는 거하고 L858R 뮤테이션이라는 두 가지가 제일 흔합니다. 약 95% 정도이고요. 그리고 20 인서션이라는 게 그 다음으로 지금 각각 이제 치료가 되고 있는 돌연변인데 요게 약 한 2% 정도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EGFR 그 치료는 1세대 약으로 제피티닙이라는 1회사가 있었고요. 얼로토닙이라는 타세바, 2세대는 아파틴 다쿠미티닙이 있었고, 현재는 3세대 TKI가 오시머티닙하고 레이저티닙이 1차 치료로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보험이 안 돼서 가격이 약 300만 원 정도 하는데 아마 내년 1월이면 보험이 된다는 희소식이 들리곤 있어요. 현재 새로 진단받는 환자는 이 레이저티닙을 유한해서 공짜로 주거든요. 아마 한 몇 개월만 공짜로 주면 그 보험을 받을 수 있으니까 회사에서 그냥 환자들한테 주는 형태로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EGFR은 이런 식으로 치료를 하게 되고요. EGFR은 정말 다양한 약들이 계속적으로 발전돼 나왔습니다. 그래서 EGFR의 L858하고 19 딜레이션은 흔하게 치료가 잘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20 인서션이라고 하는 건 문제인데요. 20 인서션은 전체 환자의 1%에서 2% 정도 차지하고 치료가 다 되지 않는 돌연변입니다. 약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지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현재 허가받는 약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제하고 모보소티닙이라는 약제가 현재 허가가 되어 있고요. 미국에서는 CLL081까지 해서 3개가 허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한국에 허가가 되어 있는 이 두 약은 아미반타맙은 한 달 치료비가 약 700만 원, 이 모보소티닙은 300만 원 정도였는데요. 문제는 모보소티닙이 곧 없어질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이유는 이제 미국 FDA에서 허가를 받다가 지금 결과가 안 좋아서 허가 취소가 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안 나오고 있고 지금 미국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만 CLL081과 아미반타맙이 허가가 되어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약제들이 지금 임상시험 중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임상시험을 저희가 이제 이건 아미반타맙이라는 약제고 모보스티닙이고 저희 병원에서 하는 임상시험 중에 하나인데 DGD-9008이라고 순보자티닙이라는 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임상시험을 저희가 자꾸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험이 되려면 이게 허가를 받아도 보험이 되려면 수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사이에 암에 걸리는 환자는 치료를 못 받게 되는데 그때 가장 저희가 빠르게 약을 쓸 수 있는 방법 하나가 임상시험이에요. 그래서 이런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 환자 실례를 잠깐 보여드리면 76세 여자 환자고 이 환자는 EGFR 뮤테이션 20 인서션입니다. 그러면 20 인서션은 아까 그 1세대 레이저티닙, 오시머티닙, 타그리솔, 레나자 다 안 듣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약이 없는 환자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되고 재발했을 때 저 임상시험으로 약을 치료를 했습니다. 환자가 보면 21년 7월 달에 물이 이렇게 있었고 근데 지금 물도 하나도 없어지고 5월 달 사진인데요. 깨끗해졌죠. 병이 좋아졌고 간절히도 있었는데 현재 간절히도 없고
완전히 다 없어진 상태에서 잘 사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2년 넘게 더 이상 아무 치료 필요 없고 약만 하루에 하나씩 먹으면 되는 그런 상태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태까지 약이 없어서 못 치료하던 환자도 그냥 약만 먹으면 좋아지는 그런 환자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두 번째로 유명한 표지자는 알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EGFR 환자가 전체 폐암 환자의 30%, 이 알크 환자는 5% 정도입니다. 그래서 매년 4만 명의 환자가 생기고요, 세계에서. 그래서 1세대로 크리조티닙, 알렉티닙, 브리가티닙, 누라티닙 이런 약제들이 나왔고요. 환자를 보여드리면 65세 남자 환자고 처음에 뼈전이 뇌전이가 있었고 뇌 방사선 치료를 했어요. 이 당시에 이제 뭐가 문제였냐면 옛날 환자였거든요. 그래서 알크 PC만 했는데 음성이 나와서 이 환자가 알크 환자가 아닌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알림타하고 뭐를 사용했는데 나중에 유전자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이제 그 차세대 유전자 분석을 한 거거든요. EMF4하고 알크 양성이 있는 환자예요. 그래서 알크 환자라는 걸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크리오티닙을 써서 거의 20년부터 22년까지 한 2년간 버텼고요. 브리가티닙으로 현재까지 잘 버티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아침에 약 하나만 먹으면 병이 나빠지지 않고 현상 유지 않고 브레메타도 다 전이된 것도 없어지는 환자들이 나오거든요. 21년 3월달 사진이고요. 24년 4월달 사진입니다. 거의 폐암 크기는 큰 변화가 없고 뇌전이도 처음에 있었던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치료가 되게 잘 되고 있는 환자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알크폐암은 현재 알렉티닙하고 브리가티닙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지금 로라티닙까지 시판이 되고 있고요. 다 보험이 되는 약들이라서 알크 환자들은 비교적 잘 의료보험 아래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로스원이라는 폐암은 로스원의 유전자 변이에 의한 것이고요. 폐암의 약 1에서 1% 정도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리조티닙이라고 아까 알크 치료제를 쓰면 1년 생존율, 4년 생존율, 4년까지 한 절반 정도 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로라티닙, 크리조티닙을 사용하고 그것도 안 들으면 엔트렉티닙이라는 약제를 씁니다. 그래서 환자 예를 잠깐 보여드리면 54세 여자 환자고요. 처음에 진단받을 때 폐전이 늑막전이가 있었는데 로스원이 양성 환자였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젤콜이라는 아까 그런 걸 사용했고 그 다음에 로라티닙을 사용했는데 브레인 메타가 가서 뇌전이가 생겨서 뇌전이의 치료를 또 하고 누라티닙을 잘 먹고 현재까지 계셨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폐암이 10월 달에 찍었는데 한 6개월 후에 보면 깨끗하게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이제 비라프라는 표적도 있습니다. 비라프라는 표적은 전체 폐암의 1에서 2% 정도고요. 보통은 단독 약제로 다브라페닙과 베무라페닙이라는 약제를 썼었는데 요즘엔 두 개를 아예 같이 씁니다. 그래서 다브라페닙, 트리메티닙이라는 약제를 같이 병용 치료하는 환자고요. 그래서 비라프 중에 V600이라는 NGS 결과를 보면 비라프 유전 돌연변이 양성이고 이 환자가 V600이라는 표적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23년 8월 달에 진단받았던 환자인데 캔서가 이렇게 암이 있었는데 10월 달에 찍어보니까 깨끗하게 지금 잘 치료가 되고 여태까지 약만 매일매일 먹으면서 잘 살고 있습니다. 매트라는 돌연변이 또 있습니다. 맷은 주로 여러 가지 돌연변이, 특이한 돌연변이고 되게 어려운 돌연변이긴 한데 보통 암세포, 비소세포 폐암의 한 3에서 4%를 정도를 차지하고요. 주로 그 맷스키핑이라고 해서 이렇게 일부 돌연변이가 끊어진 돌연변이가 생기는 환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환자들한테 그 캄파티닙이라는 약이나 테포티닙이라는 약을 저희가 많이 써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현재 두 가지 약제 다 보험이 되지 않아서 가격이 되게 비싸서 한 환자당 한 달 치료비가 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저희 환자 중에 이제 메포티 스키핑 환자가 있었는데요. 69세 남자 환자고 처음에 진단받을 때부터 늑막전이하고 늑골전이가 있는 사기 환자였어요. 서울성모에서 일단 처음 항암 치료를 시작했는데 이 환자가 나중에 메포틴 스키핑 뮤테이션인 걸 알았는데 서울성모에서 이 환자한테 적절한 치료약이 없었던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저희가 오히려 임상시험이 서울성모보다 더 많거든요. 그래서 환자를 이제 서울성모에서 저희 쪽에 보내왔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2020년 처음 진단받았을 때고, 그때 이제 진단받았을 때 매스키핑 뮤테이션이라고 13번과 14번 돌연변이가 차세대 유전자 검사 양성으로 나왔고요. 근데 이제 그 당시 바로 올 때 저희가 하필 그 임상시험이 열리고 하여튼 뭐 하는 과정 중에 조금 잘 안 맞았어요. 그래서 먼저 다른 면역항암제 임상을 잠깐 했었는데 한 8개월 정도 면역항암제 임상으로 버텼어요. 그때도 상당히 좋게 잘 버텼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 병이 나빠졌죠. 그래서 그 당시에 리제누르라는 미국 회사에 나온 항체 신약이 있거든요. 맷 환자를 위한 항체 신약이고요. 그 뒤에 이제 21년 3월 달에 여기 안에 이렇게 있었는데 6월 달에 이렇게 작아져서 지금까지도 아주 잘 살고 계십니다. 최근에 다시 조금 나빠진, 이 환자는 최근에 다시 좀 나빠졌는데요. 그래가지고 다른 저희 종근당에서 또 새로 맷 항체가 하나 나왔거든요. 그래서 다시 종근당 약으로 바꿔서 현재 치료를 잘 받고 계세요. 렛퓨전이라는 항체도 있는데 전체 비소세포 폐암의 약 1에서 2% 정도 속하고요. 셀퍼카티닙이라는 약과 팔레서티닙이라는 약이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약제들도 현재 다 보험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가격은 한 400만 원 정도 하는데 60세 남자 환자였고요. 이 환자는 30감년의 흡연력이 있는 담배를 많이 피시는 환자고, 이 렛 같은 경우에는 담배 피시는 환자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면역 항암제를 썼는데 약이 잘 안 들었어요. 보시면 10월 18일 날 사진인데 암 크고, 이게 이 환자는 림판자이틱 메타라는 그러니까 임파선 전이가 폐 임파선 전이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폐가 삐끗삐끗하잖아요. 근데 약이 안 들었는데 갑자기 폐가 이렇게 하얘지면서 숨이 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렛 케이스라서 레투부머라는 약을, 이 환자는 다행히 실손보험이 있어서 약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보시면 6월 달에 다 깨끗해졌고 지금까지 아주 약 하나씩만 먹으면서 잘 지내세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힘들었던 지금도 지금은 다 잊고 지내시는 것 같아요. 치료가 됐었고, 이 케이라스라는 유전자도 있습니다. 케이라스라는 유전자는 되게 복잡한 유전자인데 현재 G12C라는 돌연변이만 치료가 돼요. 그래서 케이라스 약도 소르토라시, 아다그라십 같은 거는 저희 나라에서는 지금 팔리고 있는 건 소토라십 하나인데요. 이것도 가격이 한 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치료 방법이 마땅치 않은데 저희가 이제 임상시험이 아다그라십 임상시험도 많고, 그 다음에 이거는 닐리 약인데요. 이제 막 나온 신약이에요. 그래서 케이라스 여기 이렇게 달라붙은 약제거든요. 그래서 케이라스 양성 환자 예를 하나 보여드리면 79세 남자 환자고요. 뇌전이도 있었고 처음에 3기였는데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도 했고 뇌전이가 있었어요. 뇌전이가 나중에 생겼어요. 그래서 저희 케이라스 유전자 양성이어서 로스라스 임상에 들어갔는데요. 보시면 여기 아드레날 글랜드 부신의 전이가 있었어요. 이게 지금 한 3cm 정도 되거든요. 5월달 사진이고 이게 10월달 사진인데요. 부신이 다 깨끗해졌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케이라스도 치료가 어려웠고 현재 고가의 치료비가 들어가는 그런 암이었는데 현재는 이렇게 치료가 잘 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보여드렸는데 지금 전체 폐암 환자의 표적 치료제가 쓸 수 있는 환자는 약 30에서 40% 정도 환자는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환자들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잘 골라내느냐, 그리고 여기 제가 보여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표적들도 계속 개발되고 있고 면역 항암제도 개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적절히 쓰면 환자들의 생존 기간을 현저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약제들이고요. 아마 저희 치료는 점점 더 맞춤 치료로 갈 거고 표적 치료제는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현재 자기가 암이 표적 치료제가 없다고 해서 계속 없는 게 아니라 2년 3년 후에는 새로운 약제가 나와서 자기한테 맞는 약이 개발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자기가 생존할 수 있는 것들을 늘리려면 현재로서는 우리가 그 약이 허가받아서 시판까지 이루고 보험까지 되기를 기다리려면
5년, 6년, 7년 걸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기 전에 저희가 임상시험을 조기에 환자들한테 많은 임상을 저희가 수주해서 그런 환자들을 좀 더 다 치료할 수 있게 도와드리려고 하고 그걸로 환자가 오래 살 수 있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저희 이제 암병원과 종양내과의 목표는 유전자 정밀의학 센터를 좀 만들어서 저희가 또 임상 시험도 활발히 하고 유전자 검사도 보다 더 정밀히 활발히 해서 생명 연장하고 삶의 질을 올리는 방향으로 저희 병원이 발전했으면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궁금하신 거 있으실까요? 예.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희는 그러니까 어떤 표적 체제를 발견하지 못한 거는 저희 어떤 아직 그러니까 일반적인 없다고 저번에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그래요? 그럼, 네. 그럼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러면 표적 치료제 아니 그러니까 유전자 변형을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저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경우는 네. 이제 표적 치료제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표적 치료제가 듣는 거는 암이 한 가지 표적에 의존적일 때 가능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내 몸에서 암이 생길 때 그러니까 암 유발 유전자가 있어서 즉 표적이 있어서 표적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켜서 암이 생긴 사람이 있고요. 만약 내가 담배를 많이 폈어요. 그럼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 담배 흡연자 같은 거나 다른 발암 물질에 한꺼번에 노출된 환자는 그런 돌연변이가 여러 개인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요 놈 하나만 잡아서는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표적을 골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얘만 죽이면 다 죽어. 그게 아니에요. 얘도 죽여야 되고 얘도 죽여야 되고 얘도 죽여야 되고 얘도 죽여야 되고 얘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약제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표적이 없는 환자는 현재로서는 사실은 제일 좋은 방법은 면역항암제를 잘 쓰는 거예요. 면역항암제도 사실은 완치율이란 말을 면역항암제에서 쓰거든요. 면역항암제도 완치율이 5%, 10% 올라가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면역항암제 처음에는 우리가 한 개만 썼었거든요. 그런 단독으로 쓸 때는 약 한 사기인 폐암 환자의 면역항암제의 완치율을 한 5% 정도 봤어요. 근데 지금은 면역항암제 2개, 3개, 새로운 면역항암제 면역을 더 올려줄 수 있는 약 그런 걸 조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걸로 해서 치료 가능성, 완치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표적이 없으면 우리가 없다고는 현재 발견된 표적이 없는 거일 가능성도 사실이 있고요. 표적이 없으면 지금은 면역항암제가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되고 있으니까 뭐 그렇게 치료할 수밖에 현재 없어요. 감사합니다.